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영철입니다. 오늘 LS 머트리얼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태 이슈 총정리라고 제가 주제를 적어 놨습니다. 지금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 울트라 커패시터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상승의 모멘텀은 SOFC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총 정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네,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S 머티리얼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LS 엠트론에서 물적 분할 후에 설립되어서 상장이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진과 같은 이 울트라 커패시터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 산업 비상전력, 스마트 팩토리,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일단 현재 가장 쉽게 접하면서 전기차에 쓰이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의 비교도 한번 해볼 것 같은데요. 먼저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교를 해보자면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 에너지 저장 용량은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좀 적지만 에너지 출력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충방전 시간도 5분 이내로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클 수명도 100만 회 이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교를 해서도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효율도 마찬가지로 울트라 카패시터는 95%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더 긴 사이클의 기대 수명을 요구하거나 짧게 사용하고 충전을 자주 할 수 있는 응용처에서 좀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적으로 울트라 커패시터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 소형 제품은 아예 생산을 하지 않고 중대형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 LS 머트리얼즈 울트라 커패시터의 3대 주요 매출처를 좀 살펴볼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풍력 발전기, 그리고 UPS, 무인 운반차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 고용량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고지대 그리고 해상에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자주 교체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이클 수명이 긴 울트라 커패시터가 일반 배터리보다 더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UPS 같은 경우 기공급이 중단이 되거나 전압 그리고 변동 등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 발전기 역할을 수행 중에 있죠. 특히 전력의 품질에 의해서 제품의 품질이 직결되어 1000분의 1초 단위의 순간 정전도 방지해야 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동박 공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AI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AI 반도체도 같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해서도 울트라 커패시터의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무인 운반차 같은 경우 정해진 구간을 반복하는 형태, 즉 흔한 물류 창고나 뭐 자동화 공정 등에서 수요가 좀 많죠. 예를 들면은 뭐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절감과 물류 속도 효율화를 위해서 무인 운반차를 확장해 나가는 기업이 많은 만큼 수시간의 충전을 요구하는 리튬 배터리 대비해서 수분 내로 충전을 마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상하차 하는 사이에 충전을 마칠 수 있는 울트라 커패시터의 효용이 높아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또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LS 머티리얼즈가 AI 산업과 엮이면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었죠. 그렇다면 왜 AI와 엮여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여기 기사에도 보시다시피 AI 산업이 떠오르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요.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 대란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사실 AI용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6배가량 전기를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전기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AI AI 서비스 같은 경우 결국에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 그렇다면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 줘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데이터 센터의 경우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확충이 비상인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LS 머티리얼즈가 왜 AI와 엮였냐라고 해본다면 바로 SOFC입니다. SOFC 같은 경우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연료 전지 같은 경우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예요. SOFC 같은 경우 수소를 연료로 하는 전지인데, 쉽게 말하자면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리 같은 경우 먼저 수소를 먼저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이 수소가 음극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음극으로 이동이 되면서 수소가 전해질을 통과하면서 산화가 되는데, 이때 수소가 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수소 이온이 또 전해질을 통과하고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양극에서 산소와 만나면서 열과 물이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는 위에 전기선을 따라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기가 생성이 되는 원리인데, 근데 갑자기 이러한 SOFC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의 청정 기술 연구 책임자인 스티븐 버드 씨가 좀 말을 한 바가 있었어요. 스티븐 버드 씨가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이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의 잠재력을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잠재력이 있냐라고 했냐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전원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연료 전지를 비상 전원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SOFC 같은 경우는 전력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서 전력 소모가 큰 AI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OFC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SOFC 같은 경우 지금 LS 머티리얼즈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뭐냐라고 해문다면, 지금 LS 전선이 LS 알스코를 통해서 SOFC 연료전지 부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SK 에코플랜트와 미국 블룸에너지의 합작 법인인 블룸 SK 퓨얼셀이 LS 알스코를 1차 협력사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LS 알스코는 LS 머티리얼즈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블룸 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급적인 측면과 차트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LS 머티리얼즈의 차트를 보시면 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면서 오늘도 4%에 좀 가까이 좀 빠져 있던 상황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지지라인은 20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음 지지라인이 어디냐라고 보았을 때는 여기 6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60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일단 오늘 이 20일 이평선을 왜 이탈했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다가와 보자면, 5월 23일부터 제가 체크를 해놨거든요. 5월 23일부터 갭상승이 나오면서 SOFC와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간 설정을 5월 23일로 해놨었어요. 5월 23일 이후에 개인 같은 경우 33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 27만 주 정도 매수 중에 있고, 기관 같은 경우 5만 9천 주 정도 매수하고 있죠. 지금 갭 상승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얘네가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LS 머티리얼즈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4만 6천 주 정도 매도를 했고,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 걱정할 측면보다는 어느 정도 양호한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과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해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